예, 정말 놀라웠거든요. 법원행정처장님. 예, 1심이 2년 2개월 걸렸을 때 이유가 뭐예요? 이재명 탓이에요? 모든 제가 판사들은 이야기했지만- 사람을 보지 않고 사건 기록 증거.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 검찰이 내놓은 증인만 34명이었어요. 그런데 43명이군요. 검찰이 증인으로만 세운 사람이 43명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이래놓고 국힘이 1심 이재명 때문에 오래 걸렸다고 해요. 변호사 측에서 내놓은 증인은 4명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탓이에요? 검찰 탓이에요? 그리고 22일 전원합의체 하겠다고 하고 5월 1일 날 선고를 했어요. 단 9일 만이에요.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89.7%를 넘어서. 그렇죠?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단 9일 만에 그렇게 2심에서 무죄 난 것을 뒤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법원들이 숙고하고 바르게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관들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는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땡겨서 합니까? 제가 1심 무죄, 2심 무죄 나고 3심 받았는데 선거법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6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전원합의체로 그냥 마음대로 돌려서 그리고 9일 만에요? 아까 말했듯이 공판 기록만 25,000장 된다면서요. 그리고 백현동 자료는 6만 장이라고 합니다. 그걸 다 봤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거짓말을 판결문에 썼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사진 띄워봐 주세요. 자, 전날 원래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에요. 저 사진을 왼쪽 사진처럼 했어요. 저 사진을 보고 이재명 나는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가지고 보여줬던 거군요. 조작한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저거는 일부예요. 전날 골프를 쳤나요? 이재명? 전날 골프를 쳤을까요? 아니면 저 전날 골프를 쳤을까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골프를 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내가 대법원에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볼게요. 4명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길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전화로 골프를 친 적이 없고 저 전에도 골프를 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재명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소심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법관님은 법원행정처장이라 회피했죠? 아니 대상이 아니죠? 예, 대상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대상이 네, 아닙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런 내용을 국민에게 마치 나는 골프 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한 것처럼 대법관들이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리고 그게 더불어민주당에 아주 압도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사람에게 어떻게 9일 만에, 한 가지만 물을게요. 9일 만에 그렇게 전원합의체를 열어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오전에도 답변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쉽게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찾아보기 전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제 경험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 말만 띄우면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대법원처럼 판단하면 마치 있는 것처럼 듣는 사람에게는 이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말을 그렇게 하지만 자기 경험에는 없다고 확신하신 거죠. 네, 서영교 의원님, 네, 정리해 주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내가 확인해 보고 서영교 의원님, 상황을 이야기한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네, 처장님. 지금 뭐 일부 의원들이 이 문제 지적을 우리 민주당에서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인정하신 것처럼 국민들도 분노하고 계시고요. 한번 보실까 화면? 헌법 학자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헌법에 도전하는 대법원의 오판이라는 칼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보지 보셨죠? 주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정의 중추기관이 보여주세요. 주요 내용. 헌정의 중추기관인 대통령의 선거는 주권자가 직접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중요하면서도 드문 절차인데 말 몇 마디에 대한 논란을 이유로 유력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오만한 결정을 통해 스스로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위헌적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대법원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법관들이 알량한 법기술적 판단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헌법학자가 언론에 이런 기고를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럼에 수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왜 대법원이 굳이 나서서 선거 한복판으로 들어갔느냐, 정치 한복판으로 들어갔느냐, 이런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처장님은 법과 양심 말씀하셨지만 그 처장님의 법과 양심이라는 말이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얘기처럼 지금 들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왜 그럴까? 보니까 이런 의심도 들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의 긴급 간부회의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나왔고 우리 처장님도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하셨죠? 예. 무슨 논의했습니까?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당직자 파견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갔습니다. 네, 그런데 1시 45분경에도 회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회의를 계속했어요 보니까.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나서서 판결한 게 매우 이상해서 혹시 계엄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마침 또 윤석열 대통령 공간과 조희대 대법원장 공간이 이렇게 가깝네요. 수시로 만나서 식사하고 술 마실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관계 아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비상계엄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고, 사실은 저도 안 믿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데 어제 판결을 보니까 어떻게든 윤석열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관련해서 저희 대법원장님께서 그러지 않다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비상계엄 당일에 저희들이 이제 간부회의를 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위헌적이라는 발언을 제일 먼저 꺼낸 분이 바로 저희 대법원장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이제 다른 이제 좌고면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사가 대법원장에 강력 경고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공개적 경고를 안 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